사건 사고 소식 송영훈 변호사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두 분이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사자소학에 장자 자유 유자 경장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는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뜻인데, 하지만 어린이 대상 범죄들이 요즘 빈번하죠. 이런 가운데 최근에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한강 공원 수영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마포구의 한강공원 수영장입니다.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는데요.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남성이 7살 남자 어린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손으로 어린이 머리를 잡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옆에 있던 중학생 누나가 말려보지만 이후에도 두어 차례 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아닌 어른이라도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피해 소식을 들은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참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른이 7살 어린 아이에게 글쎄요, 왜 이런 행동을 한 겁니까? 정말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이 신고 내용을 보자면 발달장애가 있는 이 초등학생 이 피해자가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이 가해자인 남성이 거칠게 머리를 여러 차례 수영장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피해 학생의 중학생 누나가 좀 말려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하는데, 이 신고 내용에 따르면은 이 어른들이 이렇게 좀 문제가 돼서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는 행동을 하자 이 피해 아동의 누나가 부모님을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영상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학생의 이 아버지가 직접 신고를 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런 행동이 아동 학대 또는 폭행 어떤 쪽에 속하는 행동인가요? 아동학대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네. 보입니다. 물론 수영장에서 물을 튀기는 게 당연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너무 심하게 뭔가 예를 들어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어른된 입장에서 아이가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다면은 잘 얘기를 해서 타일르거나 아니면 너그럽게 이해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선택지 어디에도 아이의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가혹행위는 없을 겁니다. 네. 이런 행위, 사실 폭행 행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수영장에 아이를 데려가는 이유는 물 튀기고 놀라고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렇게 7살 아이의 머리를 물속에다 집어넣은 어른, 이유가 물 튀겼다는 이유고요. 머리를 누른 사람은 어른입니다. 어른. 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요, 너무 황당했다라는 취지로 우리 취재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모님 모셔오라고 하셔가지고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동생을 붙잡고 물에 담갔다가 빼시더라고요. 장난순이 아니죠. 잘못하면 애가 죽을 수도 있는 상태잖아요. 세 번째는 아예 계속 막 물러버리더라고요. 신고하고 나서 되게 늦게 왔어요. 아무튼 20분 후인가 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왔는데도 그냥 해결할 생각이 없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저보고 가해자를 찾아서 사과를 받으래요. 자, 저희 취재기자가 인터뷰했을 때 피해 아동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그 사람 찾아갖고 사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이제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경찰에서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찾으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지금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경찰의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쪽이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입니다. 빨강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피해 아동 측의 주장과 경찰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 해당 내용이 어제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건이 공론화가 된 거죠. 그러자 경찰에서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는 물론 하고는 있었지만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CCTV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서 이 해당 남성을 찾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더군요. 맞습니다. 수사 의지의 문제고요. 우리나라 지금 CCTV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면은 저 가해자, 범인을 특정해서 금방 검거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죠. 2008년 3월에 일산에서 그 한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굉장히 잔혹하게 끌려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때 처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단순 폭행처럼 취급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네.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로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해당 경찰서 간부 6명이 직위 해제가 되고 그 문제의 범인이 불과 6시간 만에 검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경찰의 범인 잡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렇다면 의지를 갖고 CCTV를 확인을 하면은 저는 검거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선만 파악해도 신원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남성도 글쎄요. 그때 너무 더워서 뭐 짜증스럽게 이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빨리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